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주로 어울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게 되지요. 동창회, 동호회, 봉사 모임, 취미 모임 등 여러 곳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 나가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한데 어떤 분들은 유독 눈에 띄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저절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움을 넘어 존경심까지 느껴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저 역시 50대 중반이 되어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그리고 닮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교 모임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강남구에 있는 한 문화센터 서예 동호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60대 초반의 김순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모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밝은 미소로 모든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선생님, 오늘 옷차림이 참 멋지십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건네면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밝은 분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무척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4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굳어있는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살면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가게 직원에게도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김 선생님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임에 김 선생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김 선생님의 밝은 에너지에 감염되어 모두가 웃게 되었지요. 새로운 사람들도 김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미소는 그저 표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표정이 굳어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꼬리를 조금 올리고 눈에 온화한 빛을 담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자신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각박합니다. 지하철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밝은 미소를 보이는 사람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미소를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의 삶도 주변 사람들의 삶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의 추억, 자식 자랑, 건강 이야기 등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송파구에 있는 한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박영수 씨는 정말 탁월한 경청자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박 씨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온몸으로 그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박 씨의 경청 방법은 특별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을 만지거나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했지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씨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누군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슬픈 표정을 지었고 기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 씨와 이야기하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한 회원이 자식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같은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그 회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자식 걱정만큼 마음 아픈 게 없지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끝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 회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박 씨에게 경청의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저도 제 이야기만 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상적이었지요. 나이가 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박 씨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귀를 열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모두가 바쁘고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더욱 귀해졌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해 주세요.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들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오히려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후자의 사람들,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한 요가 교실에서 만난 이미숙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선생님은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오늘은 공기가 맑아지겠네요. 더운 여름날에는 덕분에 살이 빠지겠어요.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추워야 감기균도 죽지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낙천적인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은데 항상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현실 도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을 더 알아갈수록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결코 쉬운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50대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 힘든 치료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60대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날씨도, 다른 사람의 행동도, 심지어 질병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 마음가짐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일기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의 긍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실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도 이 선생님이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라고 하면 이 선생님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건강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 심지어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작은 감사거리는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건강한 몸, 이런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4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 배울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그저 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최동훈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75세의 최 선생님은
65세에 은퇴한 후 오히려 더 바쁘게 사셨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을 듣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수채화를 그리고 심지어 기타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영어를 배워? 스마트폰은 젊은이들이나 쓰는 거지 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으니까 배우는 거죠.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 선생님은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과 영상 통화를 자유롭게 합니다. 수채화 실력도 상당해서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기타도 제법 치셔서 가족 모임에서 노래 반주를 해주십니다. 최 선생님에게 배움의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TV만 보고 있자니 머리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배워보자 싶었죠. 하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영어를 배우면서 외국인 관광객들과도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최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치매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젊었을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은 제가 오히려 부러워요. 최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이것이 노년기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배움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특히 은퇴 후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운데 배움은 이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역 문화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강의 등 배울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오늘 한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발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5번째,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나요? 특히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칭찬보다 비교나 비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한 건강걷기 모임에서 만난 정은희 선생님은 칭찬의 달인이었습니다. 65세의 정 선생님은 모임에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리세요. 박 선생님, 요즘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 보이세요. 이 선생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칭찬이 립서비스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의 칭찬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관찰하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성격도 칭찬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성실하세요.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선생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선생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지혜가 느껴져요 같은 칭찬들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칭찬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겼고 더 열심히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정 선생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도 서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은 한 회원이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이 들으면 살 빼기 힘들어 같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한 달 동안 매일 걷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체중은 조금밖에 안 빠졌지만 체력은 훨씬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려는 그 의지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말을 듣고 그 회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다니 다시 힘이 나네요. 계속해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기를 했고 결국 건강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에게 칭찬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외모든 성격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요. 그것을 찾아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같은 간단한 말도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정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칭찬에 인색한 면이 있어요. 특히 어른들끼리는 더 그렇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칭찬과 격려가 더 필요해요.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칭찬은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칭찬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행복감이 증가하고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정 선생님을 본받아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에 한 사람씩 칭찬해 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요.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주세요. 그 작은 칭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여러분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6번째,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만난 한상철 선생님이 대표적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수영장에 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한결같았습니다. 한 선생님은 젊었을 때 사업가로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건강은 뒷전이었고 술과 담배,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6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 경험이 큰 경각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 한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줄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지금 한 선생님은 동년배 중에서 가장 건강합니다. 70대 중반이지만 60대처럼 보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약도 거의 먹지 않고 병원도 정기검진 외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한 선생님의 건강관리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꾸준히 하는 거죠. 매일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운동은 매일 합니다. 아침에 수영 1시간, 저녁에 산책 30분. 비가 와도 몸이 좀 안 좋아도 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식사는 소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가 80% 차면 멈춥니다.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는 적당히, 밀가루와 설탕은 최대한 피합니다. 가공식품도 거의 안 먹어요. 잠은 매일 밤 10시에 자서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한 선생님은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병은 치료할 수 있거든요. 검진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약이나 건강식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 선생님 덕분에 저도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식단에 신경 쓰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친구들도 제가 젊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건강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30분 일찍 자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7번째, 젊은 세대와도 잘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같은 말을 합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고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 중에는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안미란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68세의 안 선생님은 주말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 봉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 할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안 선생님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줄이 길었을 정도입니다. 안 선생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안 선생님은 젊은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용어나 유행어를 공부하고 SNS도 활발하게 사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드라마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래? 라고 비난하는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라는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경쟁은 더 치열하고 기회는 더 적고 미래는 더 불확실하죠. 그들의 불안과 좌절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선생님은 또 젊은이들을 대할 때 권위적인 태도를 버렸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 잘 들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라는 자세였습니다.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은 젊은이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은 한 대학생이 진로 문제로 상담을 왔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예술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어느 한쪽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자식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내 꿈도 소중해. 그런데 생각해봤니? 예술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안 선생님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주고 함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그 학생이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정해줄 순 없어. 하지만 네가 선택하면 그 길을 응원할게. 그 학생은 나중에 안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고 한 명의 성인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안 선생님은 또 세대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는 달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고 서로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실제로 세대 간 소통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은 젊은이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젊은이들은 노년층으로부터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안 선생님을 본받아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SNS를 배우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이해하려 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존중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주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젊은이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부러움을 넘어 실천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교 모임에서 만난 부러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젊은 세대와도 잘 소통하는 사람.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부유해서, 운이 좋아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랐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대신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밝게 웃는 연습을 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일기를 쓰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주변 사람을 칭찬하세요. 매일 운동하세요. 젊은이들과 대화를 시도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여러분의 경청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칭찬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매일 아침 밝게 웃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건강을 돌보고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 역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끔은 미소 짓기를 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